산속에서 나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화자의 경험. 그 경험으로부터 깨닫게 된 삶의 성찰을 노래했습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뭔지 생각해 봅시다. 읽으면 나오겠죠. 밑으로 내려가서 왼쪽 볼게요.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는다라는 건 무섭고 두려운 경험이야. 이러한 경험을 직접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처럼 삶의 어려움에 부딪힌 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길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건 뭐야? 내비게이션, 나침반. 깜깜한 숲속에서 저기에 켜져 있는 인가의 불빛, 이건 너무 안정이 되는 거거든.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 시련이나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바람직한 삶의 자소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불빛, 누군가와 맞잡을 손, 깜깜한 숲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지붕들, 이러한 것들, 먼 곳에 불빛,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손잡고 같이 가자, 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계속 걸을 수 있게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한 거야. 위로 올라오죠.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요렇게가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도치. 도치는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리라 이 정도면 영탄법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놓치기 쉽지만 터덜거리며, 얘도 의성어로 봅니다. 터덜터덜. 멀리서 밝혀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불빛은 길 잃어버린 사람에게 희망, 위안, 위로를 주는 거지.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어둠은 부정적 의미죠. 고난, 시련, 슬픔, 부정적인 의미. 그러면 요렇게 둘이 대조. 밝음과 어두움의 대조니까 명암대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게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누군가와 맞잡은 손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새로운 발견의 의미는 위로와 위안이라는 거지. 저 멀리서 밝혀오는 불빛은 마주잡을 손이며 새로운 발견이며 불빛 그 자체가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나 혼자서 길을 잃은 거랑 옆에 누군가랑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랑은 너무 달라. 그래서 옆에 배우자도 있고 진짜 뜻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 거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시련을 겪어본 사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누구랑?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랑.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 요렇게 둘이 또 대조되지. 이렇게 둘이 또 대조될 거라. 길을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혀있는 작은 지붕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역시 요렇게 잘라놓고 앞뒤 부분이 도치가 쓰여져 있습니다.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줍니다. 위로와 위안을 줍니다.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쉬게 한다. 꼬불꼬불. 일시적인 편안함.
이 아니라 먼 곳을 계속 걸어가게 해준다라는 것은 먼 곳의 불빛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대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작은 지붕, 거대한 산줄기. 이렇게도 대조지. 이렇게. 네. 온통 대조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경험과 성찰 경험해 봤어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밤을 맞이하게 됐을 때 멀리서 보이는 따뜻한 불빛, 산줄기보다 작은 지붕들이 큰 위안이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 어둠 속에서 맞잡은 손, 위로가 됩니다. 먼 곳의 불빛, 나그네에게 위로가 됩니다. 대조적 의미의 시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얘네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 시리에 빠진 누구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것. 그런 게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화자의 경험, 길을 잃고 헤맬 때 불빛은 참 따뜻했죠. 맞잡을 손이 있다라는 건 위로가 되지. 거대한 산줄기보다 작은 지붕이 더 큰 위로가 돼. 작은 지붕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알려준다고 이 시는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구나. 먼 곳의 불빛은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쉬게 하는 것, 일시적인 편안함. 하지만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희망과 힘을 심어주는 것. 이렇게. 화자가 말하는 바람직한 삶이란 시리에 빠진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사람 옆에 한 명만 있어도 돼. 그러면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사람을 찾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돼.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은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한 편의 시를 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당신의 수행평가가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지. 뭐 들어가는지 시집 나온 거 있어? 빨리 알려줘야 될 텐데. 학교쌤이. 다음 페이지. 다음 형식에 따라서 소개해 봅시다. 소개해 주세요. 다음. 산속에서. 네, 요 한 페이지 천천히 확인해서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요 페이지 읽는데 2분 드릴 거예요. 시작.